그래서 예를 들면 이웃관계로 사례관리하겠다라고 했었던 기관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주 목요일마다 그냥 구산동 단지로 가버리셨습니다. 사례관리 선생님이신데 두 분이서 매주 목요일마다 구산동의 아파트 단지로 갔고요. 그래서 이웃관계 살리려고 부지런히 찾아뵙고 지역사회 이웃관계가 풍성하면 그만큼 사례관리도 수월하리라 믿기 때문에 매주마다 가신 거예요. 일이 없어도. 일부러 그렇게 가신 거고, 이웃관계 살려서 돕는 사례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아예 가신 거세요. 매주 가다 보니까 구실을 찾아야 돼서 스티로폼 화분을 봤더니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스티로폼 화분 가지고 작물 키우시길래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스티로폼 화분 구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심어보는 거죠. 흙도 뒷산에서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여기는 산이 흙이 별로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흙을 갖고 오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동네 분들이 하시길래 담당자가 서울 근처에서 어떻게 하면 흙을 구해야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안 돼서 담당자 한 분이 고향에 계시는 분이시라서 그쪽 흙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담당자가 갖고 와서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아는 관계 되도록 하는 거고, 특히 누구와의 관계도 아느냐 하면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아는 관계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박도 나눠 먹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날도 구준대에 왔어? 목요일이구나 라고 하시는 거죠. 비 오는 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굳이 왜 왔냐? 아, 목요일이구나. 그래서 왔구나 라고 이제 반겨주시는 관계 정도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 나누는 이웃이 제법 많아졌고, 어떤 분은 봉숭아꽃 곱게 얼려서 챙겨주시기까지 하시는 관계가 되시고 나니까 이제 지역복지로 사례관리 기반 만드는 중이고, 지역복지가 어느 정도 관계망이 만들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사례관리할 때도 그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웃관계가 많을수록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어느 한 분 어르신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택시 타기도 어렵고 병원에 혼자 다니기도 어렵고, 그런데 지팡이도 따로 없고 오가는 사람도 없다고 라고 하시는 분을 사회복지사가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동안 다 알았던 어르신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마을 안에서 관계 맺었던 분들이 떠오르면서 아, 이분 어떻게 도와드릴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느 분께 부탁드릴까 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는 분한테 여쭤보는 거죠. 누구 아시냐? 근데 그분이 지금 너무 다치셔가지고 병원도 못 가신다. 그래서 어느 병원 다니면 좋겠냐? 그랬더니 내가 가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이래서 좋고 뭐가 좋고, 그러면 혹시 같이 가주셔도 되느냐? 또 그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 분이 나 지팡이 있는데 지팡이 안 쓴 지팡이 집에 있다고, 그거 내가 좀 줄까? 라고 하셔서 새 건데 어떻게 그걸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거 나 안 쓰기 때문에 그분 줘도 된다고 라고 하면서 부탁드렸더니 택시 탈 때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병원에 가서 만나시기도 하고, 지팡이도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미 댁에 갖다 놓으시고 하는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계로 강점 사례관리 하겠다고. 근데 이 지역 돌아다니기만 할 때는 내가 지금 사례관리 팀으로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다가 요 한 건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우와,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 되네 이게 라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역사회 열심히 다녔던 게 헛게 아니었다고 라고 하면서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걸 느끼시는 거예요. 관계를 많이 했더니 돕는 대상이 없었을 때는 아까웠다고 느꼈는데, 근데 돕는 대상이 딱 나오자마자 그동안 떠올랐던 많은 분들이 떠오르면서 이래서 그동안 다닌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원해 드리는 거 거의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루시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또 밑반찬 나눔은, 그런데 한국에서 식사란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앉고 음식이 서빙될 때까지 먼저 식사하지 않기 라고 하는 건 같이 먹는다는 의미고, 또 식사 진행 속도를 상대방과 비슷하게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식사는 사람이랑 같이 먹어야지 혼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때우는 것과 온전한 식사의 차이는 같이 먹는 거냐 아니면 혼자 진짜 급하게 그냥 생존을 위해서 연명하는 거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식사란 과연 무엇인가? 밑반찬 드리는 것도 단지 연명하는 것인가? 밥맛을 좋게 하는 것인가? 밥맛을 좋게 하려면 가능하면 더불어 하면 좋겠다.
같이 먹는 것들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홍준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같이 드시는 분들의 관계를 만들어 드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식사하시는 것도 이렇게 같이 드실 만한 사람들 만들어내고 생태체계 단위 안에서 이분과 이분이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연결해 드리는 방식으로 밑반찬을 드리는 거죠. 밑반찬 드리되 각자 자기 반찬들 조금씩 갖고 와가지고 같이 드시도록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했고, 그래서 같이 드시고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는 따뜻한 마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동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게 했었고요.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의 요 선생님, 그리고 이 3번 써 있는 선생님, 요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밑반찬을 드리는 거는 혼자서 밑반찬 드시는 것보다 같이 먹을 사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식사다운 식사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끼리 묶어드릴까 라고 할 때 많이 돌아다니신 거죠, 이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때 재료 안 드렸거든요. 이 식용유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머님들이 갖고 오신 거세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테이블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다 슈퍼에서, 슈퍼 앞에 보면 어르신들 맥주 마시고 하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빌린 겁니다. 그래서 밑반찬 어머님들끼리 같이 드시도록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슈퍼에 거기도 점 찍어 놓은 곳에 빌리기도 하고 라고 해서 지금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침개 재료만 드리고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드렸더니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하셨냐면 어머님들한테 가가지고 후라이팬 있으시냐고, 후라이팬 있으시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복지관은 돈이 없냐고, 그래서 돈을 안 준다고 그리고 돈이 없다고 라고 하니까 꺼내시는 거예요. 그럼 후라이팬 쓸래? 뭐 이렇게 그리고 브루스타 쓰겠냐? 그리고 식용유 쓰겠냐? 라고 하면서 다 갖고 오신 거세요, 거의 다. 그래서 당사자의 강점과 주변 분들의 강점, 그리고 여기 슈퍼 아저씨한테, 주인분한테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대신에 이 세 분한테 일부러 남자 선생님 세 분이 간 거거든요. 부침개를 잘 붙일 수 있을까요? 못 붙일까요? 못 붙이는 거예요. 일부러 못 붙이는 분을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맨 처음엔 붙였겠죠. 그래서 뒤집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찢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뺏어서 본인들이 하세요. 그래서 결국 얻어먹고 있거든요. 요렇게 한번 성공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생태체계 단위 안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당사자와 관계 있는 사람들의 강점이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을 안에서 좀 더 커다란 일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그 다음번에 이 세 분이 하셨던 게 뭐냐면 수육잔치를 하셨어요.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이니까 마장동 근처에 있고, 그래서 돼지고기만 줬어요 또. 그래서 돼지고기만 있다는 걸 확보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다 돌아다니면서 구하시는 방식으로 갖고, 그래서 수육잔치도 한 거죠. 그러면 행사로 생각했으면 완벽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근데 이 행사의 목적은 완벽한 거예요? 아니면은 잔치로 관계 맺어드리는 걸까요? 관계 맺어드리는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3번 써있던 분, 이분이세요. 동네에 어디가 있었냐면 공터 중에 놀이터가 있고, 놀이터에서 근데 수육 삶으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어디서 구할까? 라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빌라에다 또 여쭤보고, 그리고 온갖 재료들 다 갖고 오고, 어머님들한테 가지고 오시도록 하고, 라고 하는 방식으로 했고, 근데 이 3번 선생님하고 아까 여기 써 있었던 요 두 분, 세 분은 수육 삶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몰랐죠. 그러니까 또 이번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수육 어떻게 삶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너희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몰라서 그렇다고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막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시길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 그랬더니 그 전에 내가 수육 장사 했었다고. 너무 잘 됐다고. 와서 제발 좀 수육 좀 삶아달라고 라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나 고관절 수술 받았다고. 며칠 전에 고관절 수술 받아서 못 오겠다라고 했는데 당일날 오셨어요. 이분이세요. 쩔뚝쩔뚝거리면서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했는데 12시에 먹기로 했는데 2시에 다 삶아졌어요. 수육이. 경로식당에서 행사 복지관에서 하는데 만약에 2시간 늦었다 밥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평생 들어먹을 욕을 아마 하루 안에 다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2시간이나 늦게 삶아지니까 우리 김치 부침개 부쳐 먹으면서 기다리자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행사의, 이 잔치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사회복지사일까요? 아니면은 이 어르신들이셨을까요?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굳이 욕을 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쟤네들은 뭐만 갖고 왔어요? 고기만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 잔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면서 온갖 지역사회 생태체계 내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사의 규모도 점점 크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주의하실 점은 행사 의전이 완벽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관계를 높이는 게 목적일까요? 관계를 높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기관에서 지역사회 잔치하는데 의전도 완벽하게 해야 되면서 관계도 살려야 된다 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알아서 다 하는데 주민만 앞에 세우는 방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이 진행하면 완벽하게 진행하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별로 안 쓰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부탁드리는 것도 죄송해요. 그런데 구청장님 오신대요. 그럼 의전 막 신경 써야 되는데 주민분들한테 그거 얘기하기에는 주민분들은 그거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일정표 다 짜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주민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담당자가 알아요. 내가 주인으로 노릇했는데 사실은 뒤에서 다 조정한 것인지, 아니면은 주민분들이 주도하신 것이고 나는 지원한 것인지, 이거 다 구분합니다. 담당자가 알아요. 그래서 조금씩 활동하다 보면 생태체가 풍성해지는 거죠. 이 활동하다 보니까 또 어디랑 풍성해지는 거예요? 물을 구해야 되니까 알아서 빌라에 있는 곳한테 여쭤보고, 우리가 마을 잔치하려고 하는데 물 좀 빌려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용하면 안 되냐? 라고 하면서 관계가 늘어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활동하다 보면 생태체계가 풍성해지고, 풍성한 생태체계일수록 다음번에 다른 사안도 해볼 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육잔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작게 어르신들끼리 같이 식사하시는 시간을 만들었고, 이것으로서 해볼 만해지고 나니까 다음번에 좀 더 커다란 거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수육잔치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조금씩 커다란 일들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수육잔치 끝나고 난 다음엔 그러면요 이렇게 조금씩 넓어가는 겁니다.